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 급변하는 잡마켓, 다시 말하면 취업 시장을 통해 바라본 앞으로 우리 경제 활동,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데요. 그 실시간 방송의 이런 패턴이 소위 말하는 썰방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좀 편안하게 썰방 스타일로 좀 편안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딱 완결된 이런 뭐 영상이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공대라고 하죠. 공대를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의 공대를 졸업하면 뭐 취업은 프리패스다. 그래서 뭐 전화학이라고 그러죠. 전자, 화학, 기계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최근에 뜨고 있는 컴퓨터 공학이나 뭐 산업공학,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도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게 어린 분들이 그쪽 학과를 진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분의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상위권 대학에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서류 전형에 탈락하지 않고 보통 사트라고 불리고 최근에 GSET이라고 그러죠. GSET 이런 인적성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뽑을 수 없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만 서류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의 공과대학 이공계 출신들이 뒤집어졌다고 하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미 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2년부터 이 프리랜서를 했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제가 하던 일과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런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사 공채가 없어진다는 전망과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런 걸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오늘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대기업 공채의 폐지는 확실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룹사 공채, 대기업의 공채는 우리 부모님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룹사가 1년에 수백 명, 뭐 많게는 1000명 이상 이렇게 뽑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최근에는 이러한 공채 시스템을 거의 다 폐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만 그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소수의 인력을 공채 아닌 방식으로도 많이 뽑습니다. 뭐 교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지인 추천이든 전문가 그룹에서 소개를 받는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뭐 인터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뽑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마치 대학 입시 하듯이 이렇게 뽑는 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21세기도 벌써 20년이나 지난 이때 이러한 시스템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두 번째 드릴 말씀.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력 산업군에 큰 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생산 공장도 짓고 생산 시설이나 설비를 지어서 뭔가 경제를 돌려야 되는 이런 경제 구조였다면, 그런 산업 구조였다면 지금은 IT나 통신이나 데이터 기반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설비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이나 더 저개발국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스마트 공장으로 돌리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대부분 뭔가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많고 나름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들도 사실 8, 90년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로 제조를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소위 말하는 이공계 학부만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 같은
이 가장 공채에서 가장 많이 뽑는 회사들의 서류 합격자들이 어떠냐라고 분석을 해본 결과 대부분 석사 이상의 일종의 좀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서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수업만 듣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컨텐츠, 자신의 무언가가 아닌 그냥 뭔가 주입식 교육, 그냥 수업만 듣는 이런 인재로서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는 그런 인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AI나 이런 머신러닝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산업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형적인 이공계 학생들보다 그런 이공계 출신들보다 오히려 문과나 상경계 이런 출신들이 뭔가 테크놀로지나 IT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위 말하는 문돌이, 문과 출신 이런 거라고 괜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나는 이공계 출신이니까 프리패스다 뭐다 이런 식으로 엄한 자부심, 뭐 자존심 이런 거 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전공을 하든 자기만 잘하면은 할 거는 많은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세 번째 얘기입니다. 공무원 공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정부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런 결정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들의 이 누적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가까운 시간, 뭐 짧으면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길면은 10년 이내의 시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저는 예상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세 이하의 이런 젊은 분들이라면은 굳이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그 최근에 이런 잡마켓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솔루션도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나이로 35세 이하라면은 아직 좀 젊은 나이죠. 35세가 채 안 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맬 필요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출신이라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여러분이 좀 부러워하는 이런 뭐 대기업, 은행 이런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연봉 많이 주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뭐 증권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 보면은 40세 정도 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5 정도만 돼도 거의 다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프로듀스 101 이런 거 보면은 그 순위 발표식을 할 때마다 점점 이렇게 남아있는 의자가 줄어들죠. 똑같아요. 중간 관리자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장급이나 이런 임원급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40대 초반만 돼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임원 승진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0세 넘어서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한번 입사하면은 최소 20년, 30년 다닐 수 있으면 대기업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없고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는 한 5, 6년 다니면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입사 동기들,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서바이벌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라는 울타리, 조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일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배웠던 이공계 지식 이런 것들이 회사를 딱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회사라는 거는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 이런 것만 딱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해왔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제로로 수렴되는 이런 일들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직이라는 울타리, 회사라는 울타리에 사는 시간보다 일개 개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속도나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나 뭐 프리랜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과적인 성향이나 문과적인 지식과 노하우들이 더 강력하게 발휘가 됩니다. 의외로 이공계 출신들이 회사를 딱 나오고 나서 되게 당황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뭔가 개인으로 왔을 때 어쩔 바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당장 대기업에 갈 수가 없다. 대기업에 이직을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은 저는 굳이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작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솔루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취업 준비 기간, 취준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회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아예 회사 취업을 안 하고 크든 작든 자기 것을 한 살이라도 일찍 시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기 거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사업, 프리랜서,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 취득도 자기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학부 있죠. 대학 4년 과정.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거의 의무 교육이에요. 교양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크게 이렇게 뭔가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가르쳐 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정들, 뭐 개인 사업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박사학위를 하는 석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오피니언, 여러분의 컨텐츠, 여러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세상을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밥 처먹었으니까 취직해야지. 밥 처먹었으니까 뭐 해야지. 뭐 군대 가야지. 밥 처먹었으니까 뭐 해야지. 이런 거에 강박이 있어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아는 범위에 벗어나는 직업을 하면은 막 고향에 끌려와서 막 뒤통수 맞고 막 등짝 맞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게 전부고 그렇게만 보시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 분들 중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취업을 못하고 회사에 못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혹시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타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로해 주십시오. 더 격려해 주십시오. 더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될 일 있고 여러분께 효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회사에 취업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근데 나는 당장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세상이 뭔지를 몰라. 사회가 뭔지 몰라. 그렇다면은 입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굳이 대기업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업은 뭐 직원 3명, 5명 있는 이런 구멍가게 같은 소규모의 회사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름 들어보고 알려진 그런 회사들 있죠. 뭐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뭐 티몬 같은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스타트업 중에 좀 큰 규모들이죠. 야놀자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근데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 가면 취업 실패한 거 아니냐, 커리어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언급한 회사들 가보시면은 최소 인서울, 서울 소재 대학의 중상위권 이상의 상경계나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출신 분들도 제법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하이 퀄리티 인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서 충분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이 마켓에서 그런 바닥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시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런 바닥에서는 금방 소문이 나요.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에요. 그럼 뭐가 좋냐?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실 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쪽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스타트업의 혁신기업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분사를 해줍니다. 영어로 스핀오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신사업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그 신사업 부분을 따로 독립된 법인으로 떼서 이렇게 분사를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도 원래 삼성 SDS의 조그만 부서였습니다. 일개 부서였는데 그것이 잘 돼서 스핀오프 돼서 그게 지금의 네이버까지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부서나 그런 스핀오프 되는 조그만 회사가 엄청난 회사도 될 수 있고, 지금 작은 회사들이 의외로 그런 식으로 스핀오프 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경험,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걸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좀 말랑말랑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초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알던 것과 달라,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과 달라, 우리 선배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미리 받아들이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